안녕하세요. 저 경동엔지니어의 오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요번에 수주했던 그 고속국도 제35 중부선 서청주 증평 확장공사 실시 설계에 대해서 이제 확장 설계로 하는 실시 설계로 첫 번째 과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일반 우리 그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 할 때하고 뭐를 차별화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질문을 하셨고, 사실 저희들도 몰라요. 저희들도 이제 처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확장 설계다 보니까 그것도 기본 설계가 아니고 실시 설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시설물에 대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그러면 그 현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도공사 가서 안재영 차장님하고 오인환 차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직 뭐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검토 목적은 전면 BIM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 및 실시 설계는 1호가 지금 대산 당진 409가 이미 시행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고 있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최종 이제 성과품 만드는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이제 서청주 증평에 대해서 첫 과업이라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신설 공사에 대해서 전면 BIM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순서를 찝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 및 설계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 및 설계를 위해서 일단 현황 모델링을 해야죠. 트레인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수치 지도하고 정사 영상을 가지고 현황 모델링, 리얼리티 모델링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두 다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 로드 디자이너나 아니면 시빌 3D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구성은 하겠죠. 그리고 그거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델링, 현황 모델링이 된 이후에 노선 및 구조물 계획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컨셉 스테이션이라든지 인프라복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 선형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고, 선형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조물 계획, 규모나 경관장, 위치 같은 구조물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종 랜드 XML이나 ALG 파일로 해서 선형 파일을 만들어내는 최종의 선형 계획을 잡아내는 게 주 목적이고, 각각 구조물에 대해서 규모나 위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검토한 바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공사비 검토도 할 거고, 공사비는 이제 주요 수량에 의한 공사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노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랜드 XML 파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물 계획도 이렇게 하고, 노선 계획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수립해내고, 그다음 지적도든 다른 이제 각종 지정물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선형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퀀티티를 산정한 이후에 공사비를 산정해서 우리가 계략 공사비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 설계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현황 모델링을 위해서 상세 측량을 하잖아요. 그죠? 종단, 중심선 측량하고 횡단 측량을 갖다가 이제 상세하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현황 모델링을 하겠죠. 그죠? 아니면 뭐 기존에 우리 기본 설계 때 했던 그 모델링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 촬영했던 모델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기본 설계에서 만들어 놨던 그 선형 파일, 최적의 선형 파일만 가지고 와서 최종 실시 설계 세부 모델링을 위한 오픈 로드 디자이너나 시빌 3D에서 선형 파일을 가지고 온 이후에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횡단 구성해서 코리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도로 현황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구조물 쪽에서는 오픈 브릿지 모델러라든지 오픈 빌딩 디자이너, 레빗, 올플랜 이런 소프트웨어들 가지고 구조물 모델링을 하겠죠. 그렇죠? 해서 최종 통합 모델링으로 이룬 다음에 수량 산출을 하고 도면 산출을 하는 등 해서 이제 신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확장 공사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한번 따져봤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큰 틀은 다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기존 현황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처럼 일반 터레인 모델링으로만 했을 때에는 우리는 확장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등고선이라든지 아니면 측점에 대한 그 좌표값하고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터레인을 팀 파일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기존 지작물에 대한 거는 전혀 무시가 된 채로 현황 모델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도로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 일단 시설물 기존 현황 모델링이 잘 됐다는 전제 하에서 기본 이제 실시 설계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거기서도 일단 우리는 오픈로드 컨셉 스테이션이라든지 인프라웍스를 가지고 기존 현황 모델링이 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구조물에 대해서도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요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최종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오픈로드 디자인이나 11-3D를 가지고 실제 확장 계획을 하는 거예요. 토공부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현황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터레인으로 만들어버려요. 터레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확장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시설 부분을 별도로 모델링을 해서 모델링한 거에다가 확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터레인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확장부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획해서 하고 최종 이제 나중 더 씌우기나 아스팔트 콘 더 씌우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모델링해서 최종 평가품에 좀 매끈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조물에 대해서도 기존 구조물을 일단 모델링을 하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확장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측 확장의 경우에서도 메인 구조물을 두고 기존 구조물을 두고 양측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구조물 모델링을 해서 실시 설계 상세 모델링을 해 나가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 고속도로 BIM 설계 상세 지침상에서도 보면 단계 시공이나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확장 설계를 한다고 하면 교통 우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 시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LOD 200으로 그냥 아까 컨셉 스테이션이라든지 인프라웍스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현해서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회 도로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터레인 처리를 해버리고 단계별로 매 단계별로 모델링을 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전체 터레인 모델링을 시키고 이거를 그 터레인을 기준으로 다시 우리는 신설 구조물도 만들어 나가고 하는 터파기량이나 이런 게 다시 나오게 되는 그렇게 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단계 시공, 매 단계 시공에 대한 게 최종 성과품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교통 우회 처리하듯이 LOD 200 정도 수준으로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안재영 차장님도 그렇고 이난 차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보니 본인들도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정은 못 내리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뭐 특별 가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든 아니면 어떤 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셨고, 정확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 이야기를 매듭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설 BIM CC 설계 프로세스를 아예 이런 단계 시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확장 설계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상세 모델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확장 설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방안을 이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토공부에 대한 부분과 구조물부로 나눠봤어요. 그 중에 이제 현황하고 토공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죠. 기본 설계 때 하는 것처럼 수치 지도하고 정사 영상으로 그냥 모델링하고 그냥 하는 거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고선에 대한 포인트 엘리베이션들하고 측점에 대한 엘리베이션 값을 가지고 우리가 터레인을 구성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 만약에 있다면, 지작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머지를 시키든 어펜드를 시키든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대책 없는 방법이 수치 지도로 현황 모델링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수치 지도 모델링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측량을 통해서 상세 측량을 해서 그 측량 데이터를 어펜드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도로 선형에 대해서 측량을 해와서, 횡단 측량을 해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해서 이제 터레인을 구성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참 주행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인력 측량을 절대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하고 있는 서청주 증평 같은 경우도 인력 측량은 불가를 전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드론 차량이든 뭐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전제를 내리는 바람에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확장 설계에서는 아마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 방법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드론을 촬영을 통해서 리얼리티 모델을 바로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안산 인천 예를 보여드릴 건데, 안산 인천과 당진 아산 걸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현황 모델링 할 때는 가장 좋아요. 다만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작물이 되는 나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모델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확장 설계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말끔한 현황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한데, 이런 지작물이나 나무까지 있어 버리니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제거를 하고 그거를 평탄화 할 수 있느냐? 제거를 하고 나면 데이터가 없어요. 블랭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용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존 시설물 현황 모델링으로서 사용하고, 기존 확장에 대한 기본 검토하는 데는 매우 유용해요. 이런 지작물들이 이렇게 근거리에 있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확장 설계하는 데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드론 촬영을 해서 만든 리얼리티 모델링으로 수치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작물을 포함한 현재 상황 가시화에선 가장 좋아요. 예시로 보면 여기 지금 안산 인천 같은 경우 2D 정사 영상과 수치 지도로만 모델링 했던 부분이고, 똑같은 지점인데 드론으로 해서 촬영해서 만든 리얼리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이 리얼리티 모델을 횡단을 보면, 횡단 요 도로가 되고요. 성토가 이렇게 됐죠. 요 도로가 요 도로예요. 이렇게 기존 도로를 촬영을 하면 다 좋은데 이렇게 가로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거를 다른 걸로도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안산인천입니다. 뭐 다른데 많이 잘 촬영은 하셔서 훌륭하게 모델링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다 잘 돼 있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 시설물 가장 이 모델링에서 급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구조물들 같은 경우거든요. 구조물 같은 경우도 보면 옆에서는 멀끔하게 보여요. 근데 밑에가 이렇게 엉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도로도 봤을 때 가드 펜스라든지 나무들, 가운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한 횡단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횡단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 설계를 하려면 나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는 블랭크가 돼버리고, 그게 제일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라이다를 활용하는 측량에 대해서 제시를 한번 해봤어요. 라이다라고 하면 일단 레이저로 쏴서 돌아오는 값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방식인데, 다음 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이다로 하게 되면 원 지반선에 대한 현황 모델링이 가장 정확하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팀 파일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없이 그냥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2차적인 어려운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겁니다. 등고선도 바로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해서 측량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DM, 엘리베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이제 모든 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콘타선으로 등고선으로 다 바로 뽑아내 버릴 수 있어요. 합쳐버리면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지작물들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걸 싹 제거해 버리면 없어집니다. 이 옆에 이런 부분들도 보면 나무라든지 이런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있는데 나머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 거는 DSM에서 디지털 서피스 모델에서 우리가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에요. 드론으로 촬영하면 외관에 대한 모습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지작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바깥 외측에 있는 모습을 어떻게 찍어도 이거밖에는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은 다 블랭크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 이것도 다 제거한다면 다 블랭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현황 모델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이다 측량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원 지반선에 대한 모델링 값들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드론으로 촬영하면 어디서 찍든 요 면적에 대한 외적인 모습에 대한 리턴 값밖에 없어요.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렇게 막 흩뿌리면서 드론 가면서 막 흩뿌리면서 찍어간대요. 그러다 보니 드론이 여기 있을 때 찍었을 때 이 값이 나오고, 여기 왔을 땐 이 값을 리턴 받고, 여기에서는 이 값을 리턴 받고, 여기 이 값을 리턴 받는 거예요. 한 포인트에 대한 리턴 값이 한 3, 4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래쪽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우리 쓰겠다고 해버리면 그라운드에 대한 그런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이게 나무도 다 뚫는데요, 레이저는. 나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피스까지 다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고, 이 위에서도 리턴 값이 있지만 맨 밑에 것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 모델링이 다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라이다 측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다 보니 이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점이에요, 점. 어떤 서피스에 대한 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건 이런 모델링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에 대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 보는 리얼리티 모델처럼
봐가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했던 방법이 드론 촬영을 해서 리얼리티 모델도 만들고 라이다 촬영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예요. 그래서 리얼리티 모델 가지고는 기본 설계에 대한 검토나 민원, 간원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확장 설계를 위해서는 라이다 데이터를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라이다로도 촬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교량 밑에 같은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드론이긴 하지만 교량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안 돼요. 이렇게 빵꾸 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지작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리턴 값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에 값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아무리 잘 촬영을 했다고 해도 외곽 라인 이 정도는 되지만 밑에나 옆에나 이런 걸 쓸 수는 없거든요. 구조물 확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물 확장을 위해서는 구조물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모델링을 해버려야 돼요. 인력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존 구조물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당시 나상 경호에서 촬영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IC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량 하부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드론 촬영하면 안 돼요.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찍으니까 밑에가 다 빵꾸 나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경호에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교량 하부 한번 모델링 하려고 이 교량 같은 경우는 드론을 수동 조정을 해서 교량 밑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좌표값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촬영을 하면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델링 했던 부분이 이렇게까지 교각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보이죠. 하부도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까지는 반대로 가? 화면이 안 보인다고? 내 혼자 같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드론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위에서만 보이다 보니 위에는 잘 보여요. 근데 옆이나 밑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진 측량에 사진에 의한 거니까. 근데 이거 해결을 해보려고 경우에서 교량 밑으로 드론을 직접 조정해서 들어갔어요. 이 교량을.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촬영이 됐어요. 이렇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촬영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걸로 우리 구조물 모델링 못 하거든요. 쓸 수가 없거든요. 확장 설계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거 못 쓰니까 그냥 준공도서나 관리도서 아니면 현황 측량을 해서 우리는 별도로 모델링 하겠다. 모델링 해서 거기에 대한 확장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일단 했고 본인들이 봐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최종은 그 현황 인력 측량까지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 측량에서 이렇게 우리는 현황 모델링 했고 이제 요건 그 다음 단계예요. 각종 검토하고 부의할 때도 그냥 우리 LOD 200으로만 해서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우회라든지 단계 시공에 대한 부분도 LOD 200으로만 해서 이 컨셉 스테이션이나 인프라웍스로 해서 해도 충분하다. 이게 뭐 정확한 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량만 나온다는 거 아니냐. 계량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와지니까 이걸로 하자. 라고 일단 말씀드려서 뭐 거의 오케이까지는 받았는데 확답은 안 줬다는 거. 아직. 그렇게까지는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안은 1단계 이제 수치 지도하고 드론 촬영에 리얼리티 모델을 해서
이제 기본 설계에 대한 검토하고 확장 방안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 모델링해서 우리는 상세 검토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 걸로 하는데, 다만 아까처럼 인력 측량 부분도 추가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수행하도록 합시다 라고까지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들이 아마 거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측량 자체도 이 서청주 평택 같은 중평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별도 발주로 할 것인지도 확증을 안 지었다가 안재영 차장님이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설계에다 띄워서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관리가 됐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현황 측량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금액만 잡아놓지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아서 도로공사로 넘겨드리면 그쪽에서 검토하신 이후에 전체 측량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쪽 설계사한테 설계 변경을 통해서 태워주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 시행을 하고, 일단 확장 설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전체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합의된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좀 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